많은 분들이 네이버 판매는 상위 노출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상위 노출하면 과연 잘 팔릴까요? 2025년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의 등장으로 상위 노출의 힘은 더 약해졌고 이미 네이버 배너 광고를 하는 업체만 살아남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상위 노출로 잘 팔린다고 치더라도 리뷰 9,999개를 밀어내고 여러분들의 리뷰 하나도 없는 상품이 과연 상위 노출될 수 있을까요? 아마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이버 배너 광고에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왜 네이버 배너 광고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상위 노출이 되어도 이제는 예전에 상위 노출 하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력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쇼핑 플랫폼도 예전에는 네이버 쇼핑이 압도적이었다면 이제는 고객층이 쿠팡, 오레이즈,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것들로 많이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콘텐츠를 보고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네이버 블로그, 즉 글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영상과 숏폼으로 많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검색량 1만 키워드의 상위 노출을 한다면 일매출 100만원을 낼 수 있었다면 지금은 아마 70만원 또는 그 이하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물론 아직도 상위 노출하면 잘 나오는 카테고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매출이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예전처럼. 만약에 상위 노출로 매출이 순서대로 잘 나온다고 치면 1, 2, 3등 순서대로 매출이 높아야 되는데 대형 키워드 몇 개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상위 노출하는 방법도 너무나 지저분해졌어요. 스마트 스토어 초창기에는 업로드하고 리뷰 조금 달리고 판매량 많으면은 상위 노출이 되었지만 판매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어뷰징을 시작하고 트래픽과 가구매를 하면서 순위 조작을 시작을 했고 이제는 이런 작업을 해서 올리는 것 또한 생각보다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온갖 작업을 힘들게 해서 올렸다고 치더라도 이제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저분한 방법들로 상위 노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이버의 검색 품질이 결론적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에 네이버도 개인 기반 검색 결과가 나오는 플러스 스토어가 나오게 됐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 강화해 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색 광고와 네이버 상위 노출은 부가적인 요소로 조금만 중요도를 낮추고 네이버 배너 광고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네이버 GFA입니다. 이제 네이버 배너 광고로 클릭을 만들고 방문자를 상대로 내 제품을 플러스 스토어에 보여주고 배너와 숏폼 등을 통해서 내 제품의 컨텐츠를 소비하게 해서 다수의 구매를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다시 리뷰와 구매 건수를 늘려 상위 노출을 보너스로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트북 거치대를 판다고 해볼게요. 원래는 노트북 거치대를 검색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검색을 하면은 새로 올린 리뷰 10개도 안 된 제품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밑에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배너를 만들어서 올리게 된다면 노트북 거치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맞춤 타겟이나 관심사 타겟으로 보여주고 이런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안 사고 나가더라도 다시 네이버 뉴스를 볼 때, 네이버 블로그를 볼 때 내 광고가 뜨게 리타겟팅을 하고 이때 들어갔다 나간 사람이 결정적으로 일부가 내 제품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제품에 검색량이 생기게 되고 이미 광고를 본 사람들이 구매를 위해서 다시 네이버에 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내 제품 검색과 클릭 그리고 구매가 전부 네이버 상위 노출의 점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은 보너스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무작정 하면 과연 네이버 배너 광고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모두가 힘들게 상위 노출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배너 광고를 하고 있겠지만 다들 아마 초반에 어려워서 안 하시거나 아니면 해보셨더라도 초반에 효율이 너무 낮아서 중단을 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완전히 초보자가 배너 광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효율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초보자들은 대부분 검색 기반에 이미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판매하는 것에 익숙하니까요. 네이버 배너 광고는 검색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미지와 영상을 보여주고 그 이미지와 영상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고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상품 페이지로 설득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하냐? 대부분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야 합니다. 그럼 이커머스에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자극을 하냐?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쓰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은
첫 번째로 가격 소구가 있습니다. 원래 사려고 했는데 저렴했던 경우, 내가 프로틴을 맨날 사 먹는데 이게 할인을 한다? 당연히 구매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본 브랜드가 세일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아무도 관심이 없겠죠. 처음 본 브랜드가 세일을 하건 말건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효과를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불편함을 없애주는 효과를 준다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겠죠. 예를 들면 화장실 냄새를 30분 만에 없애준다 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화장실 냄새가 있다면 한 번은 클릭해 볼만 하겠죠. 자동차 연비 올리는 법? 이렇게 배너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솔깃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는, 예를 들면은 더 튼튼한 책갈피 만드는 법, 이런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겠죠. 하지만 초보자들이 하시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아무도 관심이 없는 효과를 배너로 만들기 때문에 효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정확하게 소비자의 고통을 짚어주는 공감 배너가 있습니다. 30대, 40대 미혼 찾습니다. 잘 때마다 허리 불편하신 분, 이렇게 정확하게 타겟의 욕구에 맞게 호명만 하더라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스킬들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소구점과 스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광고 소재를 통해서 어떠한 감정을 만들어주고 상품 페이지에서는 논리로 합리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승무원들이 쓰는 캐리어라는 배너를 만들어서 우리가 광고를 했다고 치면은 고객들은 진짜 승무원들이 쓰는 캐리어인가? 라는 아주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상품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상품 페이지에서는 승무원들이 실제로 쓴 리뷰와 사용 사진이 있고 왜 승무원들이 쓰는지, 예를 들면은 사이드 포켓이 있어서 간단한 짐을 넣다 뺐다 하기 편하다, 단단한 XXX 소재를 써서 비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쓸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이래서 다른 데보다 비싸고 승무원들 사이에서 유행이구나 라는 감정을 합리화할 만한 요소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곳에서 분명히 이 광고를 보고 상품 페이지를 들렸다가 다시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곳에 후기와 정보가 없다면은 또 이탈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을 이미지와 영상을 보고 특정한 감정을 우리가 불러일으킨 다음에 마지막에 논리로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GFA나 일반 배너 광고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배너 광고를 안 해보셨거나 검색 광고나 쿠팡 광고 위주로 마케팅을 집행하셨던 분들은 이런 네이버 배너 광고가 아주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이걸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포토샵으로 배너도 만들어야 되고 하루에 예산도 설정을 해야 되고 매번 효율이 안 나올 때마다 이미지와 영상도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배너 광고를 어느 정도 돌리기도 전에 나가 떨어지시는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또 이것을 하나씩 공부를 하기에는 배너 광고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배우기에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돈을 날리면서 배워야 한다는 게 가장 큽니다. 어쨌든 광고비를 써야지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저희 같은 전문 대행사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좀 더 빠르게 새로운 시장에 적응을 하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직접 운영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네이버 배너 광고를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깔깔마케팅 사이트에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문의를 주시면 일단 간단한 상담을 하고 1예산을 정하고 1예산 안에서 어떤 소구점으로 배너를 만들고 운영을 할지, 어떤 타겟팅으로 운영을 할지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크게 의견이 없으시면은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맞는 소구점과 타겟팅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원하는 소구와 타겟이 명확하게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배너를 만들어서 네이버에 운영을 해드릴 수 있겠죠. 가끔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품이 30개인데 하루 10,000원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한 개 제품당 10만원 정도 예산을 생각을 하시고 네이버 배너 광고를 운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배너든 영상이든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데는 당연히 인력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검색 광고랑은 다르게 이 배너 광고라는 거는 캠페인별로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데 너무 예산이 작으면 이런 학습이 되기도 전에 효과를 볼 수가 없거나 아예 학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한 개 제품당 1예산 10만원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물론 10만원 1예산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오늘은 10만원을 꽉꽉 채워서 쓰는 게 아니라 효율이 안 나오면 만원도 쓰고 2만원도 쓰고, 이제 결국에 최대치를 10만원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원하는 목표 로아스가 나왔다고 하면은 서서히 증액을 20%씩 하면서 5만원, 7만원, 9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효율을 유지하면서 효율이 깨지지 않는 선까지 최대한 증가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경험상 네이버 GFA 광고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는 같이 고민하고 소통할 때 성장을 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A 소구점으로 진행을 한다고 제안을 하면은 서로 제안도 해주고, 만약에 특정 마케팅 소구점이 잘 먹히면은 그에 따라 상품 페이지도 그 소구점에 맞게 바로바로 바꿔버리고, 그걸 다시 대행사에는 빠르게 배너에서 쇼폼으로 확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핑퐁이 잘 되는 경우가 대부분 빠른 성장을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네이버 상위 노출 말고 배너 광고와 컨텐츠 광고의 시대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꼭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혼자 해보실 분들은 혼자 하셔도 되지만 저희 전문가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고정 댓글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